이렇게 양쪽 측면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장기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지금 이 정도의 평화라도 지키면서 좀 더 좋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뭐 대화 한 번 하면 갑자기 확 평화가 올 것 같고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새로운 한 번 더 갑자기 열리고 예.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새로운 길을 가지만 그것은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 솔직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국장이 했네요. 저는 또 시청자가 한 줄 알고 우리 장관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를 한 거 해서 올려가지고서는 제가 읽고 보니까 우리 조국장이네요. 이렇게 짜고 친다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향의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력갱생한다고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나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하나 그 포인트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참 이 부분이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것이 뭐 압박 정책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 또 국민들께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이거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도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어떤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구현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꾸 기대만 부추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은 나올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뭔가 주면은 북한이 금방 나와서 뭔가 갑자기 뭐 평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처럼 이런 헛된 기대를 주면은 국민들이 헷갈리죠. 자꾸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고 이게 또 이념적인 어떤 그런 대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북한은 지금 별로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정은이 얘기했는데 김정은도 체면이 있지 갑자기 튀어나오겠어요? 뭔가 많은 그렇죠. 뭔가 환경과 뭐 이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듯이 그냥 좋게 얘기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좀 세게도 얘기하고 좀 잘못도 지적하고 또 야, 좀 잘해보자라고 또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측면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장기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지금 이 정도의 평화라도 지키면서 좀 더 좋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뭐 대화 한 번 하면 갑자기 확 평화가 올 것 같고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새로운 한 번 더 갑자기 열리고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관할 때 그런 표현 좀 썼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새로운 길을 가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진전을 보기 어려운 제로섬 게임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 문제라는 것을 보면은 핵을 놓고 우리는 없애려 들고 북한은 핵이 있는 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죠. 그렇지만 북한 김정은이 생각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긴 시간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너무 이 환상을 가지고 마치 정상회담 한두 번 하면 평화가 온 것처럼 종전선언 한 번 했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건요. 이 현실을 왜곡해서 오히려 더 평화를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 솔직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국장이 했네요. 저는 또 시청자가 한 줄 알고 우리 장관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를 한 거 해서 올려가지고서는 제가 읽고 보니까 우리 조국장이네요. 이렇게 짜고 친다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네, 인권 문제 중요하다.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일단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인간과 평화라는 이런 챕터를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핵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켜야 되죠. 남북한 정부가 대화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짜 평화로운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 개개인 하나하나가 존엄성을 인정받고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사회에서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 차원에서의 평화 문제도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과 평화 또는 인간 존엄성과 평화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 문제예요. 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 인권과 평화는 같이 가야 돼요. 세계 인권 서원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지금 북한이 싫어한다고 북한 인권을 도외시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유엔에서 매년 만장일치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긴 당연히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진짜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과 평화를 한반도에서 증진시키는 길이고요. 그것이 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때 우리 남북한의 주민들이 모두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본권을 향유하면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통일한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당장은 뭐 핵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것 해결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또 어떤 난관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인권 문제도 있지만 사실 또 북한의 인도적 지원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어떤 유엔에서 얘기한 좀 지속 가능한 개발, SG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큰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삶과 함께 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을 취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살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화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 그분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인권 문제, 또 인도적 수준의 생활 문제, 이런 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슈가 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진전이 이루어질 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담론이고 국가 정책은 외교, 국방, 통일 이렇게 부처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로 어울려서 평화라는 키워드로 다시 풀어내시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저는 장관님의 역량을 믿으니까 아마 좋은 내용이 열심히 나올 것 노력을 하고요. 같습니다. 네, 저도 이때까지 평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썼어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예.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읽어봤는데 무슨 정책을 만들면 이게 외교부 담당인지 통일부 담당인지 국방부 담당인지 딱 해서 딱 나눠지면 그게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예. 평화를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또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게 잘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좀 더 큰 평화로 한 단계씩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작업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됐으면 하는 정말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또 연합훈련 축소 또는 연기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훈련은 해야죠. 왜냐면 군대는 우리 일상에 군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때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습이 한미 연습 훈련이거든요. 근데 뭐 훈련이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축소되거나 잠시 연장되거나 뭐 할 수도 있다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왜 연기하는지 왜 중단하는지의 문제인데 지금 저는 답답한 게 대부분의 이유는 북한이 원치 않는데 그걸 중단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게 주된 이유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한테 이것은 기정사실화 시켜야 돼요. 이게 사실 제가 한번 대화 때 해봤어요. 네. 북한이 잠깐 밤이라도 중단시키라고 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그냥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이산가족이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산가족 못해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내가 이산가족 어르신들께 가서 무릎 꿇고 용서 구하겠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만날 분들 안타깝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그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북한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능은 기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대화에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가 필요할 때 나오고 또 끌어들이면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해봐야 그러면 우리 거는 다 내주고 네. 나중에 우리의 진짜 평화는 없어져 버린다. 그게 기본적인 문제이지.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연합군사훈련 이번에도 뭐 축소하자, 연기하자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2019년 2월 말이었잖아요. 그 뒤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군사훈련 축소하고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에 복귀했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북한 스스로 입증한 이야기를 왜 이번에도 또 적용하려고 하는 건지 안타깝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무기를 더 발전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만 훈련을 자꾸 중단한다? 예. 그거는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 평화에 아니죠. 역행하는 예. 반평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좋은 워딩을 만들어 주셨어요. 평화에 역행하는 반평화 정책이다. 아주 공감합니다.